안녕하십니까? 노인 상담 15장 장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요. 장래의 이해와 장례식장 의뢰 또는 장례식장 절차 또는 화장 예약 또는 빈소, 장례 용품 또는 시신, 유골, 운구, 종교별 의뢰, 장사, 시설, 발인 준비, 발인 의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년기의 건강 또는 관계,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시간에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게 되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저는 요즘 따라 아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와 지금 장례는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의 장례와 지금 현재의 장례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과거에는 장례식장을 많이 안 가봤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가게 되고 또는 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즘에 많이 하늘나라로 이사를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찾아 방문하는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례식은 단순히 고인을 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단순히 고인을 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 또는 유족을 위로하는 시간, 또는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네,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전통 유교 문화와 현대 장례 문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좋은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에게 좋은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 아니면 아프지 않고 편안한 모습, 아니면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모습.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장례식장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례 이해와 장례식장 의뢰. 예, 장례식장을 많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이런 걸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모르는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 상례 절차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상례 절차는 19개의 대절차로 되어 있고 대절차는 다시 60여 항목의 소절차로 구분되어 예형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상례의 의례적 목적이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네, 한국 전통 상례의 절차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4가지가 있는데 초종, 습, 소렴, 대렴, 성복, 조상, 문상, 또 8번째가 치장, 천구, 또는 10번째가 발인, 11번째가 금모, 또는 반고, 또는 13번째가 초우제, 또 제우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초종은 1일째, 그 다음에 습 1일째, 소름은 2일째, 대렴은 3일째, 성복은 4일째, 조상은 4일째, 문상은 4일째, 뭐 또 이렇게 치장은 4일째, 청구 전까지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는 1일째부터 택일한 발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상례의 절차와 의미는 전통 상례 절차가 이렇게 14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 상례의 절차의 의미는 사무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 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제는 3일, 줄곡은 5일, 부제는 6일, 소상은 13개월 차, 대상은 25개월 차, 담제는 27개월 차, 또는 길제는 29개월 차, 이렇게 전통 상례의 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전통 상례의 절차의 의미는 여기의 제2편의 군자 또는 종신, 뭐 행할 상이 있다는 것은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 이 날을 성소롭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탈상,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 장례의 이해는요, 우리 민족의 전통 죽음 의례는 주자 가래가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유교화한 모습으로 토착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가정의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더욱 강력히 규제가 되었습니다. 네. 현대 장례 이해는 허례의식 간행으로 인식되었던 대표적인 6가지 사항의 금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첩장과 부고장, 인쇄물에 의해서 개별공지, 그 다음에 기관, 기업체, 단체 또는 직장 명의로 신문 부고, 또는 하안 또는 화분, 기타, 유사한 장식물로 진열과 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또 답례품 증여가 있습니다. 굵은 제복의 착용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만장의 사용 등. 제례는요, 죽은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 모시는 제례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매개시켜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유교의 종교성을 주장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상의 제사는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밤에 지내는 기제사,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의 아침에 지내는 차례,
4대 조 이상의 조상을 가리기 위해 묘소에서 1년에 한 번 낮에 지내는 시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치실, 빈소, 접계실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하루로 하여 산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용시설의 계약기간은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계실, 애식실, 안치일시, 입관시 등을 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군품요금 및 물품 이용 강요 금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외에 일체의 군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또는 계약 해지는 계약의 해지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므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사유가 무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요.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이용자 휴대물건 또는 멸시, 훼손,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는 계약의 해석, 약관이란 사업자에 의한 일반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계약서는요. 시신 운송 차량이 도착하면 유족을 접수처로 안내하고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게 합니다. 서류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고인, 상주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그 밖에 매장, 하장 여부 병사, 사고사 여부, 빈소 사용 기간 등록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사망자 정보 제공 동의서인데요. 상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22조 2에 따른 사망자 정보 등록을 위해서 사망자 동의서에 대한 설명하고 사망자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장 예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약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장을 하려는 자는 하장 시설을 관찰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신고 유형은요. 사전에 신고 의무자는 하장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 기간은 하장 시설을 관찰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 서류는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사망진단서 또는 음묘 동장에 대해 확인서를 제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장 신고는 장사법 제8조 2항에 의해서 이렇게 교재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빈소에 대한 설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소의 정의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빈소란 산자가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장소이며 영자를 설치하여 죽은 자를 추모하고 상주와 유족을 위로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주와 유족들이 문상격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그 이후 문상객이 제단에 모서진 고인의 영정에 문상을 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입표 및 명패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통식이 있고요. 불교가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의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역시 명표가 있습니다. 명패. 네, 명표가 있는데 천주교 또는 뭐 개신교 이렇게 해서 종교별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통 설치 물품이 있는데요. 영정 있고요. 교의 또는 위패 및 명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은 제단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얼굴을 그린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통 양쪽 상단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다. 영정 사진을 얘기하는 거죠. 교인은 신주를 모시고 있는 용도로 제작한 의자를 말합니다. 교위의 신주 영정 등을 모십니다. 입패 및 명패는 고인의 위를 대신하여 모시는 나무패를 얘기합니다. 제단은 영자 설치 또는 물품 등을 올려놓은 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향로는 향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화로를 얘기합니다. 향탁은 향로를 올려놓은 탁자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 잎패와 촛대 등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네, 자, 공통 설치 물품이 있습니다. 촛대는 재사용 초를 세우고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초는 종교적으로 어두울 때 빛을 받기는 용도로서 사용하고 영적 세계와 이승리의 매개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종교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는 초를 사용하지 않고 천주교에서는 일반 초가 아닌 축성된 초를 사용합니다. 돗자리가 있는데요. 재사용 돗자리는 보통 왕골로 된 것을 사용하며 문상객들과 상주가 절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용도로서 사용한다. 형탁에서부터 바깥쪽에 펴서 깔아 놓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공통 설치 물품 영정 리본이 있는데요. 액자에 부착하고 영정임을 나타내는 리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유록이 있는데 상가로 들어오는 부 또는 비록 장부가 있습니다. 방명록이 있습니다. 향이 있습니다. 방명록은 빈소에 찾아오거나 장례에 참석하셨던 사람을 기록하는 방문자 이름이죠. 소석. 향은 모든 제사 의식에서 가장 먼저 향부를 피우며 이러한 절차를 분향이라고 합니다. 향은 부정함을 제거하고 심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향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설치 물품에 술잔이 있고요. 주전자가 있고 태주기가 군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시요. 네, 술잔은 작할 술을 담는 잔을 말합니다. 주전자는 술잔에 술을 담기 전에 미리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태주기는 재래시에 현작하고 물린 술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군조기는 고인을 애도하는 의미를 지니며 자사의 회원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장례 용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용품은요, 장례 용품이란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사용되는 용품으로서 염숙과 또는 입관을 필요한 수의, 간 등의 고인용품과 향, 양초, 잎회, 부위록 등 의전용품 또는 빈소용품,
그리고 유종용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장례용품의 개념이 있습니다. 장례용품이란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사용되는 용품으로서 염습과 입간에 필요한 수인 등 고인용품과 향, 양초, 잎회, 부이록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의는 시신, 송장에게 입히는 옷으로서 염습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과 부속품을 가리키나 통상 수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이 있습니다. 관은 시체를 담는 궤라고 하며 장례를 치를 때 죽음을 담는 상자라고도 합니다. 관의 재료는 나무, 돌, 토기, 도기, 옹기, 기와 등이 이었지만 나무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다음은 시신 유골 운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골 운구에 필요한 물품 준비는요, 유골이란 하장 후 남은 고인의 뼈, 조각들을 가리킨다. 또는 매장과 달리 화장은 유골을 처리한, 예를 들어서 매장 또는 안치 등을 한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시설은 봉안시설 및 자연장치, 산골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유골 운구에 필요한 물품 준비에 대해서 유골함 및 부속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골함이란 유골을 담는 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골함을 만드는 재료로서 나무, 도자기 또는 세라믹 등이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정사면체, 육각면체, 우엉기둥 등이 있으며 우엉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에 따라서 각각 18-25cm 사이의 길이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결별 의례가 있습니다. 불교 또는 불교에서는 또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종교별 장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과서에 의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 개신교, 성당, 천주교. 다음은 문상객 장례 애절 지도.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알아야 할 애절 지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상은 고인에게 예를 표하는 조상과 상주에게 예를 표하는 조문의 뜻으로 구분하였으나 현대 장례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조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은 고인에게 예를 표하고 또는 상주에게 예를 표하는 조문의 뜻을 구분하였으나 현대 장례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조문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상객은 예의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를 표시하며 물건이나 부의금 상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등을 준비하여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장례식에 요즘에는 예전에는 장례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었습니다만 요즘에 바뀌어서 그게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좀 귀한 자격증이 현대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조금 장례식이라면은 굉장히 고개 숙인 그런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자리였죠, 사실. 그렇지만 요즘 현대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며, 또 과거에는 이러한 자격증이 정말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10분 쉬셨다가요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